독서 41쪽 타지펠의 사회 정체감 이론이라는 글인데, 이 글은 어떤 개인이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는 차별적 태도에 관한 그런 현상에 관해서 지금 이론적으로 정립한 사회 정체감 이론에 대한 설명이야. 여기 그 타지펠이라는 학자는 사회적 행위를 대인 행위와 대집단 행위라고 나누고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사회적 행위가 결정된다라는 이론을 제시했어. 그게 사회 정체감 이론이라는 거야. 여기 타지펠, 이게 내 집단에 대한 차별적 편애 현상,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한 차별적 편애 현상, 아주 극단적으로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자긍심을 얻고자 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어. 지금 타지펠의 사회 정체감 이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야. 타지펠의 사회 정체감 이론은 자기 범주화 이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지. 자, 이게 전체 내용 중에서 핵심이 돼야 되는 내용이고, 그 핵심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독해하도록 해. 이 글의 주제는 사실은 사회적 행위에 대해서 타지펠이 사회 정체감 이론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에 관한 해석을 담고 있다. 자, 본문 한번 볼까? 사람들은 타인을 특정 집단의 성원으로 여기는 사회 범주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그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도식, 정서 등을 적용하고 자신을 특정 집단의 성원으로 범주화하게 되면 그 집단의 특성을 자기에게 적용한다. 자, 이게 순서가 원래는 달라야 되는데 뭐냐면 개인의 어떤 특성을 집단에 적용해서 집단을 선택하는 경우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여기서는 어떤 개인이 집단에 속하게 되면 그 집단을 규정화하는 거야. 규정. 옳은 집단, 긍정적 집단, 그 다음에 신념의 집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속한 특정 집단을 범주화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도 그런 신념 있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적용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문장은 지금 타인을 사회 범주화할 때, 자신을 특정 집단의 성원으로 범주화할 때 이런 경우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인식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다. 그래서 결국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집단의 특성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람들은 특정 집단의 성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범주화하게 되고, 그 범주라는 건 카테고리, 이렇게 어떤 영역을 치운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도식, 정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적용하게 되고 범주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집단에 맞춰 자기를 적용한단 말이야. 여기까지의 문장이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어떤 식으로든 편을 갈리면 사람들은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차별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능이야, 본능. 사회심리학자 타지펠은 이러한 차별 현상에 대해 연구하여 사회 정체감 이론을 정립하였다. 전문가 나왔고 이론에 대한 설명이네. 타지펠은 사회적 행위를 대인 행위와 대집단 행위로 설명했다. 앞에 건 개인이고 뒤에 건 전체라고 생각하면 돼. 대인 행위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 속성, 이름, 성격, 태도, 지능, 이런 개인적인 어떤 그 정체성, 이걸 가지고 바탕으로 다른 개인과 교류할 때 보이는 행동이고, 그러니까 정말 개인적인 행위지. 대집단 행위는 위에서 아까 이 첫 번째 문단에서 나온 것처럼 편을 가르고 범주화시키는 걸 말하는 거야. 대집단 행위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특성인 인종, 성, 학력, 출신지, 직업 등을 바탕으로, 이거는 집단의 정체성이겠고, 개인이나 집단과 교류할 때 보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 개인과 집단을 나눈 것밖에 없으니까. 모든 사회적 행위는 이러한 대인 행위와 대집단 행위의 연속 손상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분이 별로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인적인 어떤 그
특성을 고려하겠지만 나중에는 집단의 특성으로 가는 쪽이 연속선상에 있다는 뜻이야. 어떤 행위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 것인지는 여러 변인, 그러니까 원인이라고 그러지, 변동 원인을 말하는 건데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도 정말 자의적이지. 첫째, 집단이라는 범주가 얼마나 명확하게 부각되는가이다. 가령 노사 대표가 교섭하는 상황에서의 행위들은 사적으로 친한 사람들이 식사하는 상황에서의 행위들보다 대집단 행위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유는 뭐야? 노사 대표니까. 대표잖아, 대표. 그러니까 개인으로 참가한 게 아니라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뭐 이러니까 그런 어떤 집단의 어떤 그 특성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고, 둘째, 집단 내에서 성원들의 태도, 행위, 의견 등이 얼마나 통일되어 있으며 집단 간의 차이가 얼마나 뚜렷한가에 따라서 극명하게 나뉜다라는 얘기야. 이 집단은 성원들의 입장이 유사하다. 왜냐하면 목적이 이익이기 때문에 그래. 목적에 의해서 전부 구성원들이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 달성이 최우선이지. 한 정책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의 두 이익 단체들 간의 대립은 대집단 행위의 성격이 강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읽어본 대로 그대로야. 그다음에 셋째, 자신이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자신을 그 집단의 구성으로 동일시하지 않는 집단인 외 집단의 성원에 대하여 지닌 고정관념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 만약에 굉장히 고정관념이 강하다라고 하면 갈등과 대립으로 가겠지. 만약에 고정관념이 약하다 그러면 대화나 타협이나 이쪽으로 가는 거야. 외집단 성원에 대한 고정관념의 강도가 강할 때 그 성원에게 보이는 행위는 고정관념의 강도가 약할 때 보이는 행위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대집단 행위의 성격이 강하다. 그 집단의 특성이 많이 발현된다. 보여진다. 그런 얘기야. 이와 같은 변동 요인들은 내 집단과 외 집단의 구분이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원인에 따라서 자기 집단과의 결속력, 타 집단에 대한 배제, 이런 행위가 뚜렷해진다는 얘기야. 대집단 행위에 대한 얘기를 했어, 지금.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내 집단. 내 집단은 자기 자신이 소속해 있으면서 그 집단의 구성원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집단이다. 결국 나는 이 집단에 속하니까 이런 특성을 가져야 돼. 혹은 이런 집단의 소속이라면 이런 어떤 성향이나 어떤 자기 주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게 동일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 소속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 집단에 소속하게 되면 집단의 어떤 목표나 성향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게 동일시라고 보면 되겠네. 이러한 내 집단을 외 집단과 구분하는 것은 내 집단에 대한 차별적 편애 현상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맹목적 추종이야. 이는 타집단의 최소 집단 상황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사회 실험을 통해서 그 내 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편애 현상을 지금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준 거지. 실험에서는, 자, 실험 내용 잘 봐봐. 피실험자들을 점의 숫자를 많이 추정한 사람과 적게 추정한 사람을 구분하고 자막에 찍힌 점의 숫자를 세는 과제를 주었다. 그러면 생각해봐. 점이 많다고 추정한 사람은 점을 더 많이 찾아내려는 경향이 강하겠지. 근데 점이 없다는 사람은 점을 안 보고 싶을 거야. 자, 그런데 실제로 과제 수행의 결과와 관계없이 임의로 피실험자들을 집단에 배정했어. 그러니까 임의로 했으니까 자기가 점의 숫자를 많이 추정하건 적게 추정하건 상관없이 배정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생각해봐. 점을 많이 추정했던 사람을 점이 없는 쪽에 배정하면 자기하고 상관없이 점이 없는 쪽의 집단의 소속원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아마 애써 외면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왔나 봐봐. 자,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만난 적이 없고 만날 기대도 하지 않는 관계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거리감을 두고 서로의 관계성이 없다라는 얘기잖아. 이른바 최소 집단 상황이라고 불리는 이 상황에서 피실험자들로 하여금 자기 집단의 성원 한 명과
상대 집단 성원 한 명에게 돈으로 환산되는 점수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 결과 피실험자들 중에 84%가 자기 집단 성원에게 상대 집단 성원보다 더 많은 점수를 부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속담처럼 자기와 같은 집단 성원이라면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한 거야. 이에 대해 내 집단 성원과는 교류 가능성이 높고 우호적인 행위가 관계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 집단 선호 경향이 나타난다는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그것에 대한 설명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 뭐 이런 설명이야. 이와 같은 설명은 최소 집단 상황에는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밑줄 쳐야지. 최소 집단 상황에서는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결론이 나왔어. 타지펠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모습에 자긍심을 갖고 싶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회적 모습에서도 자긍심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교류 가능성이 없는 최소 집단 상황에서도 내 집단에 대한 차별적 편애 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모습을 얻고자 하는 자긍심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밑줄 쳐 우월하다라고 여기는 데서 비롯된다. 이게 이제 심리적 요인이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집단 소속하기 전에는 집단의 우월성 그런 거 없어. 근데 자기가 소속하니까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 집단은 우월한 거야.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지. 이와 같은 사회 정체감이 이론의 설명은 두 가지를 전제로 삼고 있다. 또 전제가 나왔네. 첫째, 인간은 누구나 긍정적인 자기 정체감을 지니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자, 긍정적인 자기 정체감 밑줄 치고 뭔데? 내가 속해 있으니까 그 집단은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전제가 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 차별적 편애 현상이 나타나는 거겠지. 전제가 바로 첫째란 말이야. 둘째는 자기가 속한 사회적 집단이 정체감의 중요한 부분을 제공하며 우월하다는 얘기 아까 나왔지, 그지? 내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인식에서 자기 정체감에 대한 자긍심을 느낀다는 거다. 정말로 집단 소속 구성원이 되기 전하고 집단 소속 구성원이 된 다음에는 완전히 집단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적 상태가 180도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차별적 편애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 집단이 훨씬 훌륭하지. 쟤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두 전제가 바로 첫째와 둘째가 그거야. 그런데 자, 내 집단에 대한 차별적 편애 현상이 늘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자, 괄호를 묶어야지. 근데 실험이나 뭐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게 나오거든. 일반적인 건 지금 앞에서 얘기한 대로 뭐 첫째, 둘째 이런 것들이야. 차별적 편애 현상 당연하지 않겠어? 팔을 안으로 굽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 하지만 최소 집단에서는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 이렇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게 있어. 뭔데? 그런데라고 했잖아. 늘 나타나는 게 아니래. 자기가 소속했다 그래서 무조건 우월 집단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심리적 요인이 발현되는 건 아니다. 그럼 뭔데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개인이 집단을 대할 때 개인 정체를 취하는 상황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사회 정체를 취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을 취할 때. 그때는 있잖아.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 나타날 때는 내 집단에 대한 차별적 편애 현상이 늘 나타나는 건 아니다. 자, 그럼 봐봐. 왜냐하면 사회 정체를 취할 때 그 집단의 규범에 맞추는 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심리적 요인이 아니라 집단의 어떤 그 규범이, 기준이 거기에는 그 기준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별적 편애 현상이 늘 나타나는 게 아니지요. 이와 관련하여 몇몇 연구에서는 최소 집단 상황에서 내 집단에 대한 차별적 편애의 기회를 가진 성원들이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한 성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자존심이 고양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봐봐. 내 집단 내에서 차별적 편애의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자존심이 고양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지. 자, 자존심은 바로 그거야. 내 집단 내의 차별적 편애. 그거는 자존심. 왜냐하면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얘기는 위에서 말한 대로 한다면 개인적인 것보다는 그 집단
집단의 어떤 규범에 맞추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차별적 편애가 덜하다, 적어진다, 그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무리. 사회 정체감 이론은 자기 범주화 이론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일종의 영역을 정하는 거지, 그지? 자기 범주화 이론은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부각되는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범주화라 했으니까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개인적 생활이 결국은 상황에 적용되는 거야. 그럼 개인으로부터 어떤 현상에 대한 해석이란 말이지.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취하는 범주 혹은 무리의식에 따라 그 범주가 지닌 특징들을 자신의 정체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타인의 특성을 이해할 때 그가 취한 범주를 고려해가지고 상대방의 특징을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라고. 자기 범주화 이론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야. 생각해봐. 내 기준으로 내가 그 집단에 가입을 해. 그리고 자기 기준에 따라 집단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기준은 나야. 그렇다면 타 집단에 대해서도 평가할 때 그 기준을 적용하겠지. 그게 자기 범주화 이론이다. 자기 범주화는 개인과 개인이 아니야. 개인이 집단에 들어갔을 때 타 집단에 대한 어떤 해석을 말하는 거야. 마지막, 이는 사회정체감 이론처럼 개인적 정체와 사회적 정체가 구별될 수 있음을 전제라고 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회정체감 이론이 개인에 따라서 타 집단에 대해서 차별할 거냐 말 거냐가 결정나는 것처럼 개인의 정체와 사회적 정체는 구별될 수 있다. 위에서 구별된다고 했는데 사회적 정체가 뭐냐면 위에 보면 차별적 편애 현상이 늘 나타나지 않는다. 늘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게 첫째, 둘째라고 했잖아. 그리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정체의 구별은 늘 일정한 게 아니야. 하지만 개인적 정체는 늘 일정하다고 봐야 되겠지. 이 두 가지는 구별돼야 되는 거지. 구별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있잖아. 자기 성향대로 그 집단에 가입을 했는데 다른 외집단에 대한 굉장히 차별적인 편애 현상이 나타나.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나타나. 이게 개인적으로는 똑같은 성향에 의해서 그 집단에, 내 집단에 가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상반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여기 구별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항상 100% 일정하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걸 갖다가 자기 범주화 이론을 통해서 개인적 정체와 사회적 정체가 구별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자, 문제 1번부터 확인해 볼게.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부터 그냥 내용 물어보는 거야. 1번,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정서 등은 그 집단의 성원에 대한 개인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이거는 글의 첫머리에 나오지. 첫머리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사회 범주화가 되면 글을 판단할 때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도식, 정서 등이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개인의 판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지.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고 고정관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으니까 맞는 얘기야. 자, 2번. 범주가 명확한 집단에 속한 개인이 외집단의 성원과 교류하는 사회적 행위는 대집단 행위의 성격이 강하다. 집단 대 집단, 즉 범주화되면 내 집단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타 집단에 대한 편애, 차별이라고 그러지. 편애가 아니라 차별하는 태도가 나오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고. 3번 한번 볼게. 개인적 모습에 자긍심을 갖고 싶어하는 경향을 지닌 사람은 개인적이야. 자신의 사회적 모습에서 자긍심을 얻고자 하는 태도를 나타낼 수 있겠군. 이거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 정도에 되면 뭐냐면 사회적 모습에서도 자긍심을 얻고자 하는 게 최소 집단 상황 내에 내 집단에 대한 차별적 편애가 비롯된다고 했으니까 개인적 모습 자긍심이 결국 사회적 모습 자긍심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 맞았어. 자, 4번.
사회적 모습에서 자긍심을 얻고자 하는 경향이 약한 사람일수록 최소 집단 상황에서의 내 집단의 차별적 편애를 강하게 보인다. 이거는 강할수록 강하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적 모습에서 자긍심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 집단 상황에서도 내 집단에 대한 차별적 편애가 아주 강할 가능성이 크다. 위에 내용대로 한다면 그래. 그래서 4번은 지금 틀렸단 말이야. 사회적 모습에서 자긍심을 얻고자 한다. 그러면 최소 집단 내에서도 차별적 편애가 강하다. 이 차별적 편애는 자기 집단, 내 집단에 대한 자긍심이야. 자, 그 다음에 이 4번 틀렸네. 5번. 어떤 범주가 지닌 특징을 자신의 정체감으로 수용한 사람, 자신의 정체감으로 수용한 사람은 타인의 특성을 이해할 때 당연히 그가 취한 범주를 고려해.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본문의 자기 기준이 되겠지.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하겠지. 위에 있는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어. 정답은 4번이 틀렸고, 사회적 모습 자긍심은 최소 집단 내에서도 차별적 편애가 아주 강하게 보인다. 약할수록이 아니라 강할수록으로 바꿔야 돼. 자, 그 다음에 2번. 타지펠의 관점에서 보기의 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한번 볼까? 영국의 비행기 제조 회사에서 근무하는 두 부서의 근로자들은 비교 집단으로 삼아가지고 아래와 같이 주당 임금에 대해 대비해야 하는 표를 제시했다. 이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상대 부서의 근로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을 선택했어. 상대 부서보다 훨씬 자긍심이 높다. 차별적 편애 뭐 이런 거. 작업실 종사원은 거의 모두가 표의 맨 우측에 있는 임금을 가장 선호했다. 작업실 종사원은 맨 우측 거를 편애했다. 자, 선호했다. 자, 그러면 표를 잠깐 보면 작업실 종사원들은 맨 오른쪽 거 67.30 파운드.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본다면 가장 적은 임금을 선택한 거고, 그렇다면 이 임금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 그러면 타집단, 그러니까 여기는 외집단이 되겠지. 외집단으로 명명된 것이 연구개발실 종사원인데, 지금 따져보면 첫 번째 거는 연구개발 종사원이 높고, 여기도 높고, 여기는 동일하고, 여기는 더 높고, 그 다음에 여기도 더 높은데, 여기의 차이는 0.5고 여기의 차이는 1.0이야. 그러니까 내 집단 내의 자긍심, 연구개발실 종사원보다 작업 종사원들이 훨씬 더 우월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혹은 우월한 쪽을 선택한다. 만약에 그냥 개인적인 그 임금 선택이라면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가장 높기 때문에 69.30을 선택해야 되지만, 이걸 선택했을 때 오히려 연구개발실 종사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어떤 일종의 자긍심의 상처를 입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내 집단 내에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적 이익이 작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맨 오른쪽을 선택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보다 그 옆에 있는 거 더 높은 임금이 있지만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외집단과의 격차를 봤을 때 외집단 연구개발실 종사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음으로써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건 맨 오른쪽 거를 선택하게 됐다는 거야. 자,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한 거 1번 볼까? 내 집단이 외집단보다 우월한 위치를 점하는 데서 비롯되는 사회적 정체감에 대한 자긍심. 그래서 그 경향 때문에 맨 오른쪽 거 외집단보다 1.0, 즉 1파운드가 더 높은 걸 선택했다. 절대적 임금이 가장 높은 왼쪽을 포기하고 상대적 임금이 가장 외집단과의 격차가 큰 67.30을 선택하게 됐다는 거야. 정답은 1번이 맞겠네. 그지? 2번. 내 집단 성원과 교류 가능성과 그 교류에 통한 증진을 위해서. 전혀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본다면 연구개발실 종사원과 교류를 위해서 내 집단 내 이익을 최대한다고? 그건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내 집단 내의 최대화를 보이려면 맨 왼쪽 거를 선택했어야지. 그러니까 이건 최대화라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고, 자, 3번. 개인이 집단을 대할 때 개인 정치를 취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정체감에 따른 차별 행위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일 수 있다. 차별적 편애가 분명히 나왔어. 외집단과의 격차가 가장 큰 것을 선택했고 내 집단 내에서는 가장 적은 임금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는 차별 행위가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지. 4번. 외집단 성원보다 내집단 성원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은 여기까지 맞았는데 내 집단 성원의 사회 정체감을 강화하려는데 미치는 영향의 큼을 보여준다. 자, 여기서도 내 집단 성원의 이익을 중시한다면 맨 왼쪽에 69.30 파운드를 선택하는 게 맞지. 그런데 실제로는 외집단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67.30 맨 오른쪽을 선택했으니까 이것도 틀렸다. 그 다음에 5번. 외집단 성원에 대한 고정관념의 강도가 강할 때보다 약할 때가 대집단 행위의 성격이 약하다고 얘기했어. 주로 이루어진다. 약할 때 약한 것이 아니지요. 여기서 지금 설명을 잘못한 게 뭐냐면 외집단보다 우월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선택이 이루어진 거지. 그러니까 절대적 임금이 맨 왼쪽이 가장 높은데도 그걸 포기하고 오른쪽을 선택했다고 아까도 얘기했지. 그렇다면 고정관념이 강할 때 약한 사회적 행위가 이루어짐을 여기서는 보여주지 않고 있겠지.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강도가 강할 때보다 약할 때, 그러면 외집단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사회적 행위가 대집단 행위의 성격이 약한 사회적 행위가 이루어짐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외집단에 대한 사회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약할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약할 때면 여기서 약할 때라는 건 간단하게 설명하면 외집단에 대한 우월감이 약할 때를 말하는 거야. 우월감이 약하면 약한 사회적 행위가 주로 이루어짐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지, 그지? 약한 사회적 행위가 이루어짐을 보여주지 않는다. 보여준다 그랬으니까 틀렸지. 정답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